자,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통계물리 파트 중에서 열물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선 열물리에 대한 이 첫 번째 강의는 여러 가지 용어들, 열물리에서 나타나는 용어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열물리는 여러분들이 대학물리에서 했듯이 열과 그 다음에 그 열에 의한 어떤 분자들의 운동, 가스 속, 기체 속의 분자들의 운동이라든가 또는 고체 속에서 소위 얘기하는 포논의 운동이라든가 또는 뭐 열에 의한 어떤 전자들의 영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돼요. 주로 이제 열물리에 대한 많은 법칙들이 처음 그 역사적으로 시작을 보게 되면은 기체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기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한 케이스들, 아주 이상적인 기체, 즉 분자들이 충돌을 하더라도 에너지가 잃어버리지 않는 어떤 탄성 충돌을 가정하고 기체 분자들 사이에 어떤 다른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무시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 자, 그래서 이 열물리를 왜 우리가 통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기체들 같은 경우들이 결국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입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용기 속에서 V라는 부피를 갖고 있는 용기 속에서 결국 N개인데 이 N개의 분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체 같은 경우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 가지고 기체 1몰 속에 모든 기체의 종류랑 상관없이 기체 1몰 속에 6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아보가드로 수, 즉 6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 이러한 분자들이 마구 움직이고 충돌도 하고 마구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얘기하게 될 그 통계학의 기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엔트로피라든가 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우선 이번 강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연력학적인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랬을 때에 여기 N개가 부피 V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밀도 로라고 하는 친구를 갖다 정의를 하게 되는데, 밀도 로는 입자의 개수를 부피 V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thermodynamic limit. thermodynamic limit라고 하는 친구는 그 용어는 뭐냐면은 결국 N과 V는 굉장히 크게 가요. 자, 굉장히 크게 가는 것을 우리가 근사적으로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간다. 이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뭐 아보가드로 숫자의 뭐 1배, 2배, 3배, 4배 이런 것들도 어떤 다른 양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크니까 무한대 정도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무한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사적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이때 밀도 로라고 하는 친구, 무한대로 가는데 이 경우는 일정하다.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는 thermodynamic limit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다는 거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자의 개수가 기체 분자를 다룰 때 입자의 개수가 결국은 굉장히 커지니까 우리가 statistical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마이크로스테이트. 자, 이제 마이크로스테이트, 미시적인 상태, 이런 것들과 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연력학적인 변수들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마이크로스테이트, 그 다음에 매크로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을 매크로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시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그 상태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이크로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을 작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것은 양자역학적으로 고찰을 해야 되는 이러한 케이스들을 얘기를 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연력학에서 중요한 어떤 변수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state variable, 상태 변수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변수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상태 변수로 주로 연력학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변수들은 뭐가 되냐면 압력, pressure, P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볼륨, 용기의 부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 temperature,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particle number, 입자수, N 또는 뭐 entropy 이런 것들 우리는 상태 변수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 변수는 나중에 가서 뭐 두 가지 용어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종류의 시스템, 우리가 지금 열물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린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학에서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때는 2개 이상의 입자만 있으면은 일단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개 입자가 만약에 놀고 있으면 싱글 파티클. 사실 미리 말해서 한 개 입자가 있어도 시스템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좁은 의미에서 얘기할 때 시스템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친구다. 자,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느냐? Summarily isolated system. Summarily isolated system은 연력학적으로 고립된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 싶어하는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 주변에 뭐가 있냐면 environment가 있어요.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환경, environment.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고 싶어하는 것이 만약에 커피물이다. 커피잔에 들어있는 커피물이다. 그럼 주변에 이 우주, 지구의 대기 아니면 우주 이런 것들이 environment가 되겠죠. 또는 environment는 다른 말로 surroundings라는 말로 쓰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때 이 시스템과 environment 사이에 열 교환이 Q가 열이라고 하는 친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열도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 또 외부에 있는 그 environment에 있는 열도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는 열의 유입이 완전히 isolated, 차단된, 열로부터 차단된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단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summarily isolated system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용어는 closed system. closed system은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변할 수 있어요. 에너지는 변할 수 있는데 N이나 V는 불변하는 이론이. 즉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environment로부터 시스템으로 이 에너지는 서로 오고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커피물이 식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죠. 커피잔에 있는 커피물이 식는다라는 얘기는 커피물에 있었던 열이라는 에너지가 되겠죠. environment로 빠져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돼서 커피물의 온도가 다운될 거고 당연히 주변 environment는 온도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environment가 워낙 크니까 그 온도 변화는 크게 감지할 수가 없을 거고요. 따라서 closed system은 에너지는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트랜스퍼는 가능한데 파티클은 절대로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픈 시스템이에요. 오픈 시스템은 모든 것들이 다 변할 수 있는 E나 N이나 V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주로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파티클의 개수가 체인지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삼투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입자가 마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실에 있는 유리창 틈 사이로 공기 분자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밖에 있는 공기가 막 들어오기도 하고 유리창을 열어두면 더더욱더 입자수들의 변화는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오픈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속칭 얘기하게 되는 투 시스템이 두 개의 시스템이 있어요. A라는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시스템이 원래는 isolated 돼 있었는데 이 둘을 갖다가 접촉을 시키게 되면은 A랑 B랑 이렇게 접촉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를 통해서 결국 얘네들 사이에 어떤 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한참 놔두게 되면은 summer 연력학적인 summer 이퀄리브리움 평형이죠. 그래서 summer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하게 된다. 즉 찬물과 더운 물 따로 놔뒀을 때는 찬물, 더운 물 이렇게 되겠지만은 둘을 접촉을 시키게 되면은 찬물과 더운 물에 결국 히트 트랜스퍼가 일어나게 된다는 열 교환이 일어나게 돼 가지고 결국 뜨거운 물로부터 찬물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하게 돼서 차가운 물은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고 더운 물은 결국 열을 잃어버려 가지고 온도가 내려가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둘이 같은 온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때를 우리는 summer equilibrium 그리고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평형 온도 summer equilibrium temperatu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만약에 소위 얘기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또 하나의 용어는 equation of state라는 용어를 알아둬야 돼요. 자, equation of state는 state variable들 사이의 equation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state variable 아까 얘기했죠. 그 state variable들 사이의 관계식. 제일 유명한 그런 관계식은 바로 이상기체에 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기체에 대한 상태 방정식. 그래서 P에다가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한 거 이상기체의 경우에요. 그래서 입자수 n에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이것이 뭐에 비례하냐면은 입자수 n에도 비례하고 그 다음에 온도 t에도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식. 이 비례상수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주게 될 거고 따라서 P, V, N, T라고 하는 스테이트 베리어블들 사이에 어떤 릴레이션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equation of state,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 즉 이상기체의 equation of state, 상태 방정식은 PV equal NKT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 자,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우리가 얘기한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나누어 볼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두 가지 케이스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두 가지로 하나는 intensive variable 또 하나는 extensive variable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intensive variable 얘기하는 intensive variable은 n과 v에 의존하지 않는 비의존하게 되는 이러한 케이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extensive variable은 n과 v에 의존한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extensive variable은 n을 입자수를 2배로 해주면은 이 extensive variable의 값은 2배가 된다. 또 부피를 2배로 해주면 extensive variable 2배가 된다라든가. intensive variable은 입자수를 2배로 해도 달라지지 않고 부피를 2배로 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intensive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ntensive variable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뭐냐면 압력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도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설명하게 될 chemical potential, 뮤라고 하는 이러한 친구. 근데 extensive variable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엔트로피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당연히 입자수라든가, 또는 부피 V라든가 이런 형태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부피는 예를 들어서 2배로 하면 당연히 부피라는 변수가 2배가 될 거고, 입자수도 역시 2배로 해주면 입자수가 2배가 될 거고, 에너지 역시 만약에 입자수를 2배로 해준다라든가, 혹은 예를 들어서 부피를 2배로 해준다든가 하면 에너지 역시 2배가 될 거고, 엔트로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입자수가 2배가 되거나 또는 부피가 2배가 되거나 하게 되면 엔트로피 역시 2배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인텐시브 베리어블은
얘네들을 n을 k배를 시켜주면은 extensive variable도 k배가 돼요. v를 또 k배 시켜주면. 그런데 extensive variable은 그렇고 intensive variable은 얘를 k배 시키거나 n을 k배 시키거나 v를 k배 시켜도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 얘기는 만약에 intensive variable에다가 곱하기 extensive variable을 곱하면은 얘는 결국 뭐가 돼요? n을 2배로 해주면 2배가 되죠. 얘는 n을 2배로 해줘도 그대로 남죠. 따라서 이 결과는 extensive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extensive variable로 나눠줬다. 자, 얘는 n을 2배로 해주면 2배로 되죠. 또 n을 2배로 해주면 얘도 역시 2배가 되죠. 2배 약분하면 사라지니까 안 달라지죠. 그래서 extensive variable로 나눠준 것은 intensive variable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intensive variable과 extensive variable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등장하게 되는 연력학의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제로스로 연력학 제0법칙이에요. 연력학 제0법칙은 만약에 A라는 친구 시스템과 C라는 시스템이 평형을 이뤘어요. 그리고 B라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B 시스템과 C라는 시스템하고가 역시 평형을 이뤘다. 이면 그때 A라는 시스템과 B라는 친구도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의 제0법칙이에요. 즉 어떤 A 시스템과 C 시스템이 어떤 평형 온도에 도달했다. B 시스템과 C 시스템이 평형 온도에 도달했다. 그러면 A와 B도 역시 같은 평형 온도에 도달한다는, 그러니까 그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0법칙이에요.